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조건적으로 다음을 봉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간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다 안 주고 깎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왜 보험사에서 이 보험금을 전액 다 지급 안 하고 깎으려 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보험사도요, 보상가가 있어요. 그거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 외에 일반적으로 가입한 보험 있죠. 그래서 뭐 아프면 실비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진단금을 청구한다든지 수술비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동차 보험 아니면은 일반 보험. 이 두 가지 다요. 결국은 보상 담당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구하게 되면요. 보상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요. 자동차 보험은 보통 우리가 보상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장기심사팀 아니면은 지급심사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왜 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을 전부 다 안 주고 이거에 대해서 깎으려고 하냐 아니면 부지급하려고 하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회사에도요, 업무를 했을 때 담당 직원의 실적이 있죠. 그거는 일반 보험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 회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업 실적이 있고요. 사건을 처리했을 때 사건 처리 실적이 있고요. 보험사에서는 뭐가 있냐면 보험금 청구를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청구 들어온 금액 대비 얼마 나갔냐 이걸 손감이라고 하거든요. 청구 들어왔는데 얼마를 내가 깎아서 지급했냐 이게 보험사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전 보험사가 다 그랬다면 요새는 이 손감, 그러니까 깎는 거에 대한 실적이 반영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 한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눠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보험금 청구 들어간 시점이 4분기라고 쳐요. 근데 4분기에 이미 손해율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청구 들어온 보험금 대비 많이 깎아야지 이전에 쌓아놨던 손해율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해율 때문에 보험금을 깎으려 하는 경향도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그런 보험사도 있고 아닌 보험사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깎는 이유, 지급이 애매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다. 그걸 깎으려고 하는 보험사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급을 해야 되는 보험금인지 안 해야 되는 보험금인지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이라고 쳐요. 암진단금에 이 암을 악성종양이라고 보는 의사가 있고 이거는 악성종양이 아니다. 경계성 종양이다 라고 판단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낮게 지급하고 싶고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가 C코드 발급하지 않았냐 이건 악성 종양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해서 전액 다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소송을 했을 때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깎아서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작정 깎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보험금 지급이 애매한 경우 판단하는 사람마다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된다. 아니면 지급이 안 돼야 된다. 라는 애매한 경우에는 보통 깎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상과 직원은 보험사 직원이잖아요. 근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의무교육을 발급받아야 되고 의사 소견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직접 안 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보험사에서 서베이라고 하거든요.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을 해요. 자, 이 한 건은 20만 원을 주겠다. 30만 원의 조사 비용을 주겠다라고 해서 3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손해사정 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해서 가지고 와라. 보고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험사 담당자다. 그러면은 조사를 잘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조사를 하는 손해사정 업체를 선호하겠어요? 아니면은 사건을 줬는데 이건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손해사정 업체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좋겠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사를 까다롭게 하고 보험금을 깎을 수 있는 빌미를 가지고 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오는 손해사정 업체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깎이는 이유, 손해사정 업체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꼬투리 안 잡아도 되는 의무기록까지 전부 다 꼬투리를 잡아서 보험사에 제출한다면은 그게 결국 보험금 삭감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험금 삭감이라는 건요, 어떤 이유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사건을 처리할 때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쳐요. 저희가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할 때도요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사실 저희가 청구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보험사가 안 준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 근데 이게 전액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전액 다 지급돼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지급 안 한다. 이거는 소송 가도 100%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사건들은 보험사하고 합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명확하게 공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위임을 하겠다. 아니면 내 혼자 힘으로 보험사를 상대해도 이건 전액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미리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보험사를 대응하거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삭감하려고 하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궁금증이 있다면요, 보상과 배상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영상 아래쪽에 이 삼각형 표시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란에 저희 회사 전화번호 그리고 상담을 남길 수 있는 메일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상담 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